네, 머니왕 일부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시장 일주일 동안 쉽지 않았던 가운데 하나의 그룹을 한번 지어보자면 AI가 참 강타했다. 이번 주에도 느껴지는 장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움직였었던 등락폭을 기준으로 상승 상위 종목 5가지를 좀 추려봤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오른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 종목은 왜 오르는 거냐, 왜 어떤 의미로 오르는 거냐라고 이야기 많이 들리기도 했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시장의 관심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셀바스 AI가 지분 52% 이상 소유한 셀바스 AI의 자회사로서의 움직임 그려졌고 또 정부의 의료 AI 시스템과 같은 사업 확대에 따른 시장의 호재성 재료도 녹여져 있었던 것으로 그려집니다. 가파르게 상승세에 시연했던 이번 주 움직임 그려졌고요. 브릿지텍 같은 경우도 62%대 이번 주 움직임 그려갔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을 굉장히 짱짱하게 올려 세우면서 AI 관련해서 움직임 크게 짚어줬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세동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세동이 사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 또한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이게 할 만한 이 밖에 호재성의 그 실적 이외에 상승 공시나 그런 재료가 있었던 것인가에 있어서는 아직 투명하게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만 세동도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솔트룩스이고요. 이 종목 진짜 계속해서 가네요. 역시나 그 상승 가파르게 우상향 그려가면서 한 주 동안 50% 넘게 챙긴 모습입니다. 이어서 상승률 1위 종목이 셀바스 헬스케어였다면 셀바스 AI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번 한 주 동안 50% 넘게 역시 오르면서 계속해서 달리는 추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 어떤 종목에 좀 더 많이 주목하셨을까요? 자, 지금부터 펼쳐지는 방송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주목하면 더 좋을 종목이 무엇인지 힌트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의견 또한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강빈 위원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또 똑똑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더불어서 잠시 후에는 무료 방송이 펼쳐집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 11시 10분경부터 시작이 되는데 3월 첫째 주 시장을 뒤엎을 재료가 공개된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 오늘이 벌써 2월 25일이면은 이제 곧 3월입니다. 다음 주면 3월의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이 첫째 주 시장에 있어서 어떤 재료를 미리 파악하면 좋을지 오늘 이 무방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무료 방송까지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종목 고민이면 종목 고민, 그리고 앞으로에 있어서 종목 투자 포인트들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임강빈 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임강빈 위원과 함께 이 시간 꾸려가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어떤 포인트들 짚어내셨을지 오늘 시원하게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임광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지요? 네, 잘 보냈어요. 예, 시장이 사실 금리 소화하면서 좀 박스권 상단, 하지만 좀 주초 대비해서는 많이 힘이 네.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월 달에 매우 좋았고 또 2월 달 중순까지도 일단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테마라는 AI 테마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참 매매하기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 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조금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구간이면서 지금은 다음 주에 리스크 관리가 한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3월 달 첫째 주, 다음 주가 되면 이제 3월 달이 되죠. 3월 달에 빅 이벤트 두 가지가 첫째 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양회, 중국의 양회는 3월 4일 날, 네, 이게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시황적으로. 자, 두 번째는 이보다 앞서 있는 3월 1일 날 있을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 마스터 플랜 3가 발표가 되는 날인데요. 해당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수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어제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을 그리는 이 구간을 이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까지는 박스권을 잘 지켜왔는데 이 부분이 한번 깨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과 동시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그동안 잘 가다가 여기서 한번 이탈되게 되면은 시장이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식이라고 하는 게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시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왔었을 때 그 기회를 잡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1월 달과 2월 달 주식시장까지, 자, 주식시장이 여러분들께서도 작년에 하락장을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하락장만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박스권 구간만 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는 성장주 또는 시장에 따라서 테마주 이런 것들이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은 돈이 쏠리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따라가게 되면 매매하기가 참 수월해지는데 그러다가도 갑작스럽게 주식시장이 변화가 생기는 구간, 박스권이 하단으로 이탈하거나 박스권이 상단을 돌파하거나 할 때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탄력이 나오게 되고요. 또 박스권을 돌파할 때는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섹터에서 또 새로운 sek터가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주식시장이 괜찮았고 매매할 종목들이 나왔다가서도 갑작스럽게 그런 종목들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벤트를 크게 앞두고 있는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이벤트를 크게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테슬라 그리고 양회 이 두 가지는 시장을 위로 올릴 수 있는 이슈죠.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던 이유는 여전히 물가 그리고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충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부분은 다음 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테슬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 3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일단 마스터 플랜 3의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구를 완벽하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이런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인류는 화석 자원을 버려야 하는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미래 화석 자원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금이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산업화가 되고 공장들이 늘어나고 자동차 배기가스들이 막 배출되면서 정말 온실가스 효과 때문에 지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과학적으로 지금은 지구가 정말 그냥 따뜻해지는 시기인가 이게 맞물리는 시기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화석 자원을 버려야 된다는 그 근거가 아닌 근거가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2013년도와 2015년도 북극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북극의 면적이 13년도보다 15년도에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졌다고 한다면
북극에 얼음이 녹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면적이 더 넓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기 위해선 꾸준하게 통화량이 풀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통화량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고 또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도 코로나 경기 부양책으로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의 절반을 화석 자원이 지고 있습니다. 화석 자원 그리고 천연가스, 우리가 석유를 쓰고 천연가스를 쓰는 것들 안 쓰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에너지들의 돈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통화가 낭비가 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대체 에너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대체 에너지로 전환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렇게 비싼 부동산 가격도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석유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한 효율적인 통화 배분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심에 테슬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방향도 지구를 완벽하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또 미래로 가는 길을 지금 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신재생 에너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자, 테슬라가 이와 관련된 내용 발표할 때 테슬라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테슬라의 자회사가 있죠. 태양광의 솔라시티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솔라시티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 재료가 한 번씩 부각될 때가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전에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내용으로만 움직였었죠. 근데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부각을 막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AP 위성이라는 기업이 움직이고 있고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우주항공 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한 테슬라 쪽의 태양광 쪽이 이제는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스터 플랜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3월 4일 날이죠. 중국에 양회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양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23년도인 이유는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중국은 대략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제를 봉쇄시켜 놨습니다. 중국이 경제 봉쇄를 푼 게 23년도 1월 달이 들어오면서 경제 봉쇄를 해제했죠. 자, 이제 경제 봉쇄를 해제하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 정상화되는 그때로 돌아간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양회이기 때문에 이 양회에서 중국이 어떤 수준의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목표치입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목표치를 5%에서 5.5% 또는 미국의 월가에서는 6%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최근에 주식시장을 잘 이끌었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날 수도 있다. 물가가 잡힌다라는 내용인데 최근에 들어서 어제도 미국 시장에 물가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물가 지수가 나오다 보니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는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악재인데 중국의 양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슈다 보니까 두 가지가 상충되는 이슈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미 주식시장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물가 지표 또는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지쳐하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이제는 주식시장을 이끌 만한 이벤트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은 관망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AI 종목들 중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의 발표에 따라서 이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AI 관련 주식들이 AI만 붙으면 다 올라가는 주식시장이었다가 이제는 어떤 종목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거기서부터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음 주 시장은 혼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현금을 쥐고 있다가 좀 양회, 테슬라 쪽에서 발표되는 내용과 그리고 중국의 양회 내용을 바라보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때 그와 관련된 내용들로 자금을 넣는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철저하게 대응 관점에서 시장 분위기를 잘 보고 그때 적합한 종목을 잡는 것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이 부분 포지션 꼭 잘 잡아가시면서
저희 그러면 한 주 동안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특징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요, 위원님. 뭐 셀바스가 들어간 종목도 좋았고 또 로봇도 한가닥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그 AI 관련된 주식과 네. 로봇 관련된 주식이 지수를 이끈 시장을 이끈 주도 섹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와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 기준점이란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장주이긴 하지만 성장주다 하더라도 성장성을 보인 종목과 성장성을 보이지 못한 종목이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관련된 지표는 바로 실적이죠. 이 2월 달은요. 4분기, 작년 4분기 그리고 전체 1년, 22년도 1년에 매출이 나오고 이익이 나오는 실적 발표의 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로봇 관련된 주식도 올라가고 AI 관련된 주식들도 올라갔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종목들 올라갔어요. 뉴로메카도 올라가고 또 셀바스 AI, 또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로봇 관련된 주식, AI 관련된 주식으로서 올라갔고 신고가를 달성했고 시장에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 말지는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을 따져야 됩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로메카인데요. 자, 첫 번째는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가 고가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고점에서 전고점 돌파가 나온 패턴이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또 코스모 화학이라고 하는 종목도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또 브릿지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금요일날 이러한 형태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올라가고 나서 음봉 하나가 떨어지는 단봉 캔들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또는 떨어지는 종목이 있는데 시기마다 다릅니다. 지금은 실적 발표가 났기 때문에 실적을 기준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바닥에서 종목이 많이 올랐죠. 근데 실적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로 종목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뉴로메카는 탈락입니다. 근데 반대로 솔트룩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솔트룩스는 되려 흑자 전환을 했다는 공시가 나왔고요. 자, 이로 인해서 시간의 단일가로 주가가 조금 더 올랐죠. 자, 솔트룩스 잠시 보겠습니다. 솔트룩스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랐고 조정받았다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여졌다가서도 다시 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갔고요. 자, 고점 돌파가 나올 때 여기서 거래가 다시 한 번 더 터졌죠. 3,500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자, 이 구간대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 적자가 어느 정도 축소가 됐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성장주로서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주식시장에 만약에 코스닥이 이 박스권을 잠시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AI 관련된 주식들, 로봇 관련된 주식들에서 책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장에 잠시 1시 반쯤으로부터 이때 AI 관련된 주식들이 급락하기 시작했었죠. 자, 지금부터 책실현 매물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구간이요. 적자가 나온 기업들은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털어내시는 게 좋고 흑자 전환이나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 주식들은 트레이딩의 영역이 조금은 남아있긴 하나 코스닥이 이탈하게 되면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도 안 좋게 나왔어요. 뉴로메카 같습니다.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왔다고 하는 종목들은 시간의 단일가로 다 빠졌죠. 이런 종목들은요. 다음 주부터는 음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 셀바스 AI는 이전에 이미 흑자 전환과 관련된 좀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이 실적이 2월 6일 날 나왔었기 때문에 지수를 계속 이끌고 가고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온 솔트룩스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I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또는 로봇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22년도 전체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났을 겁니다. 실적들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적자 전환을 했는지 또는 이익이 늘어났는지 또는 실적 적자가 이 적자폭이 21년도 대비해서 감소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따지시면서 홀딩할지 아니면 매도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한 주간 뜨거웠고 그래서 다음 주에 과연 이 시세 연속성에 있어서 고민될 만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역시나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 관점으로 해당 종목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움직임도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그리고 강했던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궁금한 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있어서 다음 주 대응 전략을 어떻게 꾸려갈까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화와 문자 열려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 연락 주고 계시죠? 자, 바로 임강빈 위원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장 궁금하세요? SK증권 네, SK증권 999원에 50%인데요. 50%요? 네. 예, 근데 액수가 너무 많아요. 1억이 조금 넘어요. 아, 갖고 계신 지 1년이 좀 되셨다고요? 아니요. 가지고 있는 투자한 액수가 1억이 조금 넘는다고요. 아, 거의 12만 주 정도가 있거든요. 어우, 시청자님 한 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10년이 넘었어요. 1,몇백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여지껏 기다렸는데 지금 예. 팔지를 못했어요. 아, 꽤나 장기적으로 SK증권을 보고 계셨던 거군요. 예, 기회는 몇 번 있었는데 놓쳐버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임강민 위원과 지금 구간에서의 점검 도와드릴게요. 잘 상담 받아보세요. 예, 그리고요. 네. 그 매도 단가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 좀 꼭 좀 부탁 좀 드려요. 매도 시점에 대한 부분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SK증권을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모아오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까 10년 정도 됐다고 말씀 주셨나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일 처음에 SK증권 들어가셨을 때의 이유와 지금 SK증권을 투자하는 이유가 혹시 같으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전 옛날에는 주식을 할 줄 모르니까 주식을 사면 그냥 증권주 사면 돈을 번다고 그러길래 그러셨군요. 증권주를 그냥 뭣도 모르고 들어갔죠. 그러다가 주식을 대 안 보다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떨어지면 네. 조금씩 사고 한 것이 한 12만 주 정도가 돼요.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묻어두면 간다. 이런 주식들의 공통점은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지 못하면 주식 시장에서 당연히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선생님도 이런 부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가가 크게 올라간 주식이 있고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밑에 박스권을 그리면서 비슷한 구간대를 지니는 주식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후자의 입장이 SK증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SK증권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처럼 대기업이고 이름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실적주로서 실적과 이익 전망치에 따라서 주가가 위아래 움직이는데 SK증권은 오히려 테마주처럼 움직이죠. 혹시 이 부분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SK증권은 장기 투자 종목으로서 적합한 종목은 아니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증권 왜 오르고 떨어졌냐? 올랐을 때, 앞에서 올랐을 때는 매각 관련된 이슈 있었고요. 네, 그 뒤에도 매각 관련된 이슈 있었습니다. 매각이 끝났고요. 최근에 시세를 한 번 더 냈죠. STO입니다. STO.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식은요. 사실 장기 투자 관점으로선 적합하지 않고 이번에 올라온 게 STO 관련된 내용으로 올랐는데 일단 증권주가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상승장이 되어야겠고요. 지금은 박스권 구간이다 보니까 증권주 자체로서의
그 원래 성격대로 주식이 움직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STO 때 1,000원이 올라갔었을 때 저는 조금 나오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결과론적으로 좀 드는 생각이긴 하지만 자, 지금의 자리는 다시 한 번 더 바닥이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SK증권뿐만 아니라 하나투자증권 또는 서울옥션, K옥션이 23년도에 들어와서 부각을 받은 이유는 증권형 토큰 관련된 내용이에요. 증권형 토큰 관련된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나오면서 선생님은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증권형 토큰, STO 관련된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SK증권이 다시 1,000원 위로 올라간다? 그냥 과감하게 털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과거의 주가가 15년도나 17년도에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이때 올라갔었을 때는 매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원래 매각 관련된 이슈는 두세 배씩 올라가요. 그리고 주식 나중에 다 떨어집니다. 지금은 매각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예전처럼 폭발적인 저런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요.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본전권에 털고 나오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혹시 네.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10년을 그래도 갖고 계실 정도로 지긋하게 투자하시는 성향을 또 확인했잖아요. 앞으로 그런 성향대로 또 척척 수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응원 드릴 테니까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자함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종목 들어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쌈지엔터 32,700원에 15%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사실 어떻게 보면 32,700원에 만약에 들어가신 상황이라면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수익의 기회를 놓치셨거나 익절의 기회를 놓치셨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의 수익을 지키는 길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SAAMG 엔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보통 신규 상장 주식들이 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막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 주식이 고점 돌파가 나오고 1월 달에 상승장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이 주식이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기업인데 자, 어쨌든 이 구간대에서 1월 26일에 거래가 터진 이 구간이 하나의 기준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자리를 이미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는 굉장히 약해진 상황입니다. 자, 32,700원에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지금의 구간은 예전처럼 앞에서 탄력 구간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저항권에서 매도를 하신 게 낫죠. 만약에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이 밀린 것 때문에 코스닥이 이탈하게 된다면 이 종목도 32,5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전은 지키시면 좋겠죠. 다음 주에 시초가에서 일단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리스크 관리가 또 중요한 게 위원님께서도 다음 주 시장은 좀 대응 영역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장 환경도 코멘트해 주셨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이어갑니다. 네, 연결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아난티. 아난티? 예,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는요, 7,580원이고요. 비중은 10%인데, 네. 전번에 갑자기 그거 무슨 그 삼성생명하고 무슨 뭐 엮여서 뉴스가 나오더니 네, 맞아요. 갑자기 네. 툭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갖고 올 수도 이거 괜찮은 건지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쵸. 이게 한 며칠 전이었어요. 삼성생명이랑 아난티 네네. 압수수색 뉴스 나오고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 구간. 시청자님 갖고 계신 지는 좀 되셨나요? 네. 좀 오래되셨구나. 알겠습니다. 임강빈 위원과 함께 이 부분 재료 해석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난티. 내가 가진 종목, 특히나 비중이 많이 들어갔었을 때 선생님 이거 종목 비중 많이 들어가셨나요? 10%요. 그러니까 10%면은 전체 금액에 좀 부담스러운 금액 정도로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뭐 괜찮은 수준이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 선생님께서도 일단 아시겠지만
아난티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색깔의 종목은 아니죠. 이건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게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지만 앞으로 좀 그런 게 좀 해제가 되면 괜찮을 거라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차트 보겠습니다. 자, 아난티 한번 볼게요. 자, 아난티가 과거에 주가가 올라갈 때 폭발적으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그리고 20년대도 아주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난티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대북 관련된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아난티는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구간대 색채는 대북 관련해서 북한과 친하게 지내서 금강산으로 관광 갈 수 있어요 라는 뉴스가 9시 뉴스에 도배가 될 때 그때 움직이는 게 아난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렵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에 따라서 시장에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고 빠져나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리오프닝 주식이나 또는 호텔, 리조트, 관광 이런 쪽으로 바라보셨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은 아쉬운 판단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생명과 부동산 관련된 내용으로 40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 때문에 검찰 조사가 들어갔다는 내용이 참 문제인데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참 이런 부분은 고민이 됩니다. 자, 일단 검찰 조사가 한번 시작이 되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은 사실 아난티에겐 부담입니다. 자, 최근에 아난티는 아니기는 하지만, 아니긴 하지만, 자, 골드퍼시픽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검찰 조사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반등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검찰 조사 또는 대표이사나 임원진의 배임 횡령 또는 그들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다면은 일단 주식시장에 호재가 있었다가도 그 호재가 가려지게 돼요. 그러면 지금의 이 구간대에서 아무리 반등을 잘해봤자 7,400원대죠. 7,400원대 또는 지금의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6,800원입니다. 6,800원이 깨지게 되면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일단은 정리하고 나오시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식이 위로 올라가서 7,400원 정도 왔다. 거기서는 짧게 현금을 확보하시는 방향으로 리스크를 지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손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꼭 체크하시면서 아난티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함 연결 이어갑니다. 어떤 종목도 많이 들어왔을까요? 자, 도와주세요 머니왕 이라고 외쳐주시면서 윈팩이네요. 2,100원에 20% 확인되고 있습니다. 2,100원까지 올라가려는 구간인데요, 위원님 지금. 그렇죠? 자, 이 구간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윈팩은 최근에 그림이 아주 좋은 그림이죠. 2,100원이면 좀 고가권에서 이날 지금 금요일 날 가장 고가가 2,120원인데 자, 그림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부터 거래가 터져야 되고요. 아침에 거래가 터지게 되면 이전의 고점 부근까지 한번 맞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 2,100원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고점 돌파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100원에서 2,15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두고 왜냐하면 다음 주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주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코스닥이 밀릴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간대 2,100원에서 2,150원 또는 지수가 파란불이라고 한다면 2,080원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전략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고 그냥 내가 조금 욕심내서 이번에는 아쉽게 당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현금 쥐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오전장 열렸을 때의 거래와 함께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가 좀 지켜보시면서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들 살짝 점검해 봤고요.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언급 주신 종목 현재 구간 움직임 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셀바스 AI. 위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통 네. 주식을 잘 팔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장기 투자하는 주식들은 잘 팔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SK증권 상담하신 분 네. 있죠? 저는 그분 정말 훌륭한 투자 성향을 지니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처럼 투자하면 사실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러한 우직함을 가지고 투자를 하되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그 트렌드에 맞게끔 주식을 바꿔가는 그러한 눈을 가지는 게 또 중요하겠죠. 자, 셀바스 AI는 사실 장투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호기 있게 바닥에서 비중 있게 넣어서 쭉 가지고 간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근데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 말이 맞지가 않죠. 다만 주시장에서 이러한 종목들, AI 관련된 주식들이 시장의 트렌드였고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이 이전에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기술적으로 자금이 쏠리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대형주가 못 갔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펼쳐진 것이 있죠.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매번 변합니다. AI 관련 주식들이 거래대금이 터졌던 이유는 코스피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대형주가 하나도 못 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많은 AI 관련된 주식들이 성장주로서 구글이라는 재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재료와 함께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는데 이 주가 상승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실적입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지금 시간의 단일가로 금요일 날에 서로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됐는데 코스닥이 다음 주에 만약에 이탈한다면 저는 다음 주를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스닥이 다음 주에 박스권을 이탈해서 21선을 이탈한다고 한다면 AI 관련된 주식들도 꽤 위험한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볼게요. 자, 셀바스 AI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지점은 이 구간이었죠. 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때부터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가가. 자, 바닥에서 거래가 처음으로 다시 1000억대가 터졌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주식이 많이 올랐죠. 자, 이 종목을 구간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었던 구간들은 이렇게 고가가 돌파될 때마다 이 주식을 공략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주식이 이어왔는데 처음으로 금요일 날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섹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비단 셀바스 AI뿐만 아니라 같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를 이끌었었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이 구간대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다음 주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는 또 보수적인 접근 필요한 셀바스 AI까지 점검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좀 간단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넥스트 칩입니다. 사실 이 종목으로도 거의 30% 가깝게 최고가 수익률도 챙기는 구간인데 워낙 이제 또 칩도 최근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 방향은요? 자,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네.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 있습니다. 차트 볼게요. 자,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대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지금까지 주식이 박스권을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11,000원입니다. 자, 11,000원이 지지라인으로 구축된다면 지수가 조금 지지부진해도 테슬라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돌파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13,000원 이상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오는지 이 종목은 지켜보시면서 목표가 13,000원, 손절은 11,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3,000원, 손절 라인 11,000원, 넥스트 칩 정리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 들어볼 시간인데요. 자, 시장에서 아무리 종목들이 빠지고 종합주가지수가 안 좋아도 이 돈을 통해서 특정 구간대를 넘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거래가 터진 알체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체라는 8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AS 해드리면서 강조를 드린 바가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스노우고요. 스노우는 네이버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알체라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손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AI 관련된 내용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 이 관련된 내용으로 주식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차트 볼게요. 자, 이 종목 차트 보시게 되면요.
금요일 날 주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고가 돌파가 났습니다. 거래가 갱신이 됐죠. 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밑에 라인은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차라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해석은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또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가격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3월을 맞이하는 구간에서 어떤 재료 주목하고 계시는지 들어봐야겠습니다. 위원님, 무방 앞두고 계시죠? 네, 제가 테슬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양회가 있습니다. 시장의 미국의 금리와 물가 관련된 내용들은 지수를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테슬라 관련된 내용과 양회 관련된 내용들은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주식시장에서 조금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닥의 위치가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보다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무방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W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임광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네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광빈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시장 해상도 계속해서 높이는 작업, 그리고 해당 종목에 있어서 타점을 잘 설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집중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 오늘 나와 주셨고 잠시 후에는 또 무료 방송을 해주실 예정인데, 진짜 코난 테크놀로지가 꺾이지 않고 또 한 번 나 있었어, 나 존재감 뿜뿜이야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템베거를 도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 꿈을 가장 누가 먼저 그 깃발을 꽂게 될까요? 그 종목에 있어서 계속해서 관심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무료 방송에서 관련 이야기들 해주실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수익의 길로 안내해 주실 선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우리 네.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이 방송 시간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흥분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낮 방송이라든가 또 아침 방송, 밤 방송을 접할 수 없던 분들, 특히 직장 다니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토요일 날은 저를 이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토요일 날은 우리 개인 투자분께 어떤 팁을 전해드리냐면은, 정말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해 수익을 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저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무방 그 주제에 나온 것처럼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운으로 올랐을까요? 그건 아니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 그다음에 낙폭 성장주를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은 수익을 냈거든요. 여러분 함께 교감하고 공유하실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오늘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봐야겠죠. 일단 이번 주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랬죠. 이제 좀 뭔가 부딪힌 느낌? 정확한 워딩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맞아요. 굉장히 어렵고 네. 그야말로 좀 피를 말리는 장사라고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장은 크게 먹을 게 없는 장이다. 특히 개인 투자 입장에서 왜 힘드냐면 뭐 코난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뭐 AI라든가 또는 로봇 같은 거 내가 저거 접을 수 없는 고가인데 야 여기서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그런 애들만 간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만 가고 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특히 저가주 어떤 테마주 그런 것들 하신 분들은 굉장히 소외된 장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번 주를 한번 리뷰해 보면 어차피 지수로 봤을 적에는 산물을 위한 숨고력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숨고력이 있고 그래도 종목은 살아있다. 성장주가 거의 시세를 주도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비캠, 그다음에 또 나노신 소재, 루닛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추천드렸는데 정확히 단기간에 106% 수익 났거든요. 이렇게 성장주들이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3월 시장을 위한 숨고르기라면 저희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잘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선을 안심하며 옮길 수가 있겠는데요. 위원님,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다음 주가 당장 또 3월 시작되는 주더라고요. 네, 이제 뭐 2월 이 거래만 끝나면 또 3월이 오거든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뭐 날씨는 춥지만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한번 제가 짚어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약 후강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양봉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또 여전히 살아있는 게 역시 코스닥의 시세의 중심이다. 그것도 중소형주. 이제 또 노려될 게 똑같습니다. 낙폭 성장주를 노리시는 게 우리가 수익률 배가를 위해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코스피 차트를 보실까요? 어느 때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구간이냐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들이 공포심을 느끼면서 안 볼 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1월 효과가 톡톡이 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논리는 제가 PPT 자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몇 번에 가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투자의 팁이에요. 이게 이제 1월 달은 바로 1월 효과 많이 내려서 급등이 나왔죠. 2월 달은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숨고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아침 공방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그때도 지금은 계속 방어 전략이 좋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럼 3월 달 한번 볼까요? 이제 2월 마무리하고 그래서 2월 달 만약에 좀 안 좋아서 음선이 나면 3월 달까지는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분기 차트를 보게 되면 뭐 FOMC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시자고요. 뭐 이제 또 한번 비슷해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닥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1분기에는 양설이 자리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많이 내려서 역시 1월 효과가 이제 분기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살짝 윗수렴을 당겨놓고 달아놓고 단양봉, 짧은 양봉을 만들어야 또 3월달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 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 초 월화 좀 눌림이 있을 거예요. 미국 시장도 안 좋고. 그러나 그것은 역시 3월 양봉을 위한 조정, 그리고 다이어트 이렇게 인식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약 후강 가능성 있기 때문에 희망 놓치지 않고 시장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숨 고른 뒤에 3월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강했을 때 수익도 강하게 챙길 수 있을지 그 인사이트 얻어갈 수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맥점 포인트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떤 포인트들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레슨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제 그 공부하는 것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참 솔직히 이렇습니다. 제가 주식 경험이 30년이 넘었고 그리고 또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제가 제일 먼저 제 4차 생명률을 보시자. 첫 방송부터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화선 앵커님하고 할 때 첫 방송부터 제 4차 산업혁명제 혁명조를 보자고 그러시거든요. 밤 10시 방송이었죠.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요. 야, 저것도 뭐 자랑하냐? 그래,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두려운데 사실 저는 있잖아요. 1월 달도 여러분께 이제 성장주 장세가 또 한 번 온다. 이제 FFC 얘기 그만하자. 금리 얘기 그만하자. 인플레 얘기 그만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와 닿지 않았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려면 뭐냐면요. 남들이 안 볼 때, 그 다음에 거기서 시장 주주들, 논리가 있어야 돼요. 시장 주주들을 저점에 잡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황금 맥점을 전략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1분기를 빛낸 섹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 겸 아직 끝나지 잘 않았다고 봅니다. 단 여기서 적극적으로 가담은 아니지만 우리 주식은 논리고 과학인데 왜 그렇게 제가 설파를 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지난 것들 리뷰해보고 또 앞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그런 섹터, 거기에서 대박적으로 탄생하는 거거든요. 뭘까요? 1분기 종목 장세를 주도했던 것들이 바로 뭘까요? 1월부터 시작한 게 바로 컨텐츠였습니다. 그다음에 로봇이었습니다. AI였습니다. 그때는 말 안 나왔습니다. 지금 되니까 이제 말이 엄청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지금 내가 사도 돼? 고민스럽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AI, 컨텐츠, 로봇 이런 것들은 결국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요. 작년에 가장 큰 시세를 뽑았던 게 바로 2차 전지였어요. 왜? 전기차로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니까 그런 어떤 섹터에서 대박이 났고요. 그다음에 또 1월 달은 이제 컨텐츠, 그다음에 또 로봇, AI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다음은 또 뭘까요? 이것은 제가 일단 잠깐 힌트를 드리고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또 갈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항상 선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컨텐츠로 봤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한 웹툰이 있다. 그게 귀멸의 칼날이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웹소설, 웹툰이 미디어 영상화되고 OTT나 드라마, 영화로 제작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상품을 팔고 그다음에 또 게임까지면서 이게 결국 밸류 체인에 연결고리가 되는 거다. 항상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컨텐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 패러다임 시프트거든요. 스마트 팩토리가 증가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그 노동 주체의 변화가 생깁니다. 요즘 이제 전쟁도 앞으로 로봇이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지능하고 AI죠. 효율성까지 갖춘 협동 로봇이 앞으로 로봇 시장을 주도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생산 인구가 당연히 감소하고 산업용 로봇이 각광을 받는다. 우리나라도 좀 고령화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데 결국 이제 65세 비중이 이제 뭐 자꾸 한 43%까지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되니까 당연히 로봇의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LG전자 이런 데서 지금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삼성에서는 네이버 로보틱스, 그다음에 또 LG전자는 로보스트라든가 로보티즈. 그래서 테네시 공장 그 자동화율을 한 63%까지 가자는 그런 어떤 지금 계획 또는 실행되고 있죠. 이런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인수해서 이렇게 뭐 이족 보행해서 뭐 제주도 넘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앞으로 이제 로봇이 가는 그 방향이다. 그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핫하게 가장 시세를 많이 낸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중소형주였어요. 중소형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SBB테크 감속기 상장 첫날부터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특별 브리핑했던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또 뉴로메카 협동 로봇 인디 뭐 치킨 튀기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피자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 중소기업들인데 상당히 시세가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AI가 좀 핫하죠. AI 대전.
뭐 대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은 컨텐츠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틈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온 거는 로봇하고 AI예요. 그 전에 아까 2차 전지가 전기차가 휩쓸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핫하게 이제 불을 당긴 게 뭐냐면 바로 오픈 AI에서 챗 GPT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억 투자하고 또 100억 달러까지 투자해서 지분을 49%까지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엣지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빙 검색 엔진에 이것을 이제 그 챗 GPT까지 결합해서 앞으로 서비스 하겠다. 이거 저는 앞으로 이제 볼 때 구글이냐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냐 이제 그건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상당히 좋아요. 이게 결국 매개 변수가 이제 앞으로 이 빅데이터를 행사하면서 시장을 지배할 건데 사실 저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로서는 앞서가는 그런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글에서는 그 고유의 랭귀지가 있죠. 람다를 활용해서 AI 챗봇을 개발해요. 그런데 최근에 구글이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이제 마음이 급해서 챗 GPT에 대항한다 해서 바드를 내놨는데 전체 반응이 어떠냐라고 질문했더니 구닥다리 그걸 해가지고 실패했죠.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들이 질 수가 없어서 오픈 AI에서 분사된 스피노프된 엔스루픽에 5천억까지 투자하면서 양대전을 이루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는 SK텔레콤에서 코난 테크놀로지 해보라고 있고 KT는 KT CS라든가 IT 이런 자회사를 통해서 앞으로 AI 그 산업을 키우려고 있고 또 네이버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업한다. 기타 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셀바스 AI도 제가 상장 첫날부터 초기부터 이거 될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셀바스 AI 또 브리지텍, 루닛, 알체라, 딥루이드 이런 종목들이 바로 시세를 크게 뽑고 있다. 좀 지나긴 했지만 이게 제가 12월 말 1월 달부터 계속 강조했던 섹터 또는 종목들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차트를 보실까요? 얼마큼 수익을 냈는지. 네. 지금 1월 달 같은 거 보게 되면요. 1월 달, 2월 달 명암이 가리는 그러니까 우열반이 확실히 가리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쌈지엔터 160% 올랐습니다. 우리 18번 공략했습니다. 네이버 로보틱스 143% 올랐고 SBB테크 273% 올랐죠. 그다음에 또 뉴로메카도 157%. 그다음에 또 코난 테크놀로지도 759% 올랐다.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1월달, 2월달 좋은 장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루닛도 이게 AI 의료용 AI인데 134%나 올라요. 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봤을 때 역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그런 종목들을 선점하면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자, 주안점 이야기 좀 나눠봤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어떤 종목을 어떻게 또 잡아낼 수 있는가. 여기서 사실 수익의 파이 크기가 또 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좋은정보위원님의 코멘트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종목들 하나하나 보면서 쭉 둘러볼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이번 주도 이제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그런 종목들이 진짜 서프라이즈한 수익을 낸 종목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네, 볼까요? 좋아요. 첫 번째 SBB 테크입니다. 한 번 가지고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맥점 공략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온타임이라고요. 항상 보면 우리가 주식에서 성공 투자를 하려면 내용을 보시고 아까 이제 제가 큰 그림을 말씀드렸죠. 패러다임을 보고 기업 내용을 보고 그것을 맥점에서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맥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 시장에 회자가 많이 되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을 뒤늦게 추격해서 가담하는 게 아니고요. 암돌 때 그 기가 막힌 맥점 전략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인데 이번 주 아주 그냥 크게 수익이 났던 게 바로 SBB테크입니다.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양, 음양 캔들 5일선 아래에서 이 도지는 뭐냐면은 힘의 균형이에요. 그러면서 59% 급등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거 뭐 이번 주에 탑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BB테크가 그 한 예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음선을 즐겨라. 예, 꿈비예요. 꿈비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아동용 가구 프리미엄 가구라든가 매트 같은 거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상당히 또 실적도 좋고 또 신규 상장이 핫했잖아요.
이것도 음선에서 공략해서 이번 주 거래, 5거래일 동안 불과 4거래 또 50%나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남들이 안 볼 때 저쯤에서 매수한 거죠. 근데 이럴 때 참 손이 안 나가시죠? 그래서 상위 5% 매매법하고 아까 말씀드린 명암이 갈린다고 그랬잖아요. 늘 어때 테마주, 급등주 추격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수익이 잘 날까는 불문 가지겠죠? 그래서 꿈비 같은 것도 하나 예가 되겠고 또 하나 오브젠이라고 있습니다. 오브젠도 보면 음선, 여기 양선 3개 다음에 살짝 음선이죠. 양양음. 그 유명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입니다. 이것도 당일치기로 19%나 올랐어요. 자,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팁을 드릴게요. 몇천 원짜리가 오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장은 어떤 거냐면 소위 말해서 귀족주. 아, 저 몇만 원짜리 저 언제 오를 거야? 아니에요. 아까 코난 SBB테크 보셨죠? 몇만 원짜리 중소형주도 쭉쭉쭉 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투자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몇천 원짜리 그런 것들 잘 못 오르는 게 여기서 증명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한 19% 올랐고 좀 고가 종목이었죠. 그 다음에 또 YTN도 양음에서 여기서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맥점이었습니다. 이평선 밀집이었죠. 그러면서 이것도 한 17% 상승한 예가 되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나오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실래요? 이게 5일선 아래에서 그 유명한 도지 쌍둥이 패턴입니다. 이런 것들을 웬만한 여러분들 뭐 혹시 뭐 시중에 나온 프로그램 같은 거 못 잡을 거예요. 황금 맥점만 이런 것들 좀 기가 막히게 잘 포착하거든요. 이것도 한 16%나 상승한 예가 되겠고 바로 그제 있잖아요. 넥스트 칩 이것도 어떠해요? 양양음. 이 음선 로케이션 한번 보세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 그 어떻게 포화형 음선이거든요. 그러면서 거래 감소하면서 이것도 18%나 넥스트 칩 뭐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 뭐 가온칩스하고 비슷하게 삼성전자 후광효과를 없는 반도체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튜디오 뷰러 이것도 사실 좀 우리도 고생했던 종목인데 음선 3개 다음에 아까와 똑같죠. 꿈비하고 그런 캐피탈 13%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어제 어마무시한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 노란톡 이제 나오겠지만 어제 노란톡 또 아침 선물부따리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제가 어제 어떤 얘기냐면 엔비디아 급등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스페셜 리포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추천드려서 어제 이거 함께 하신 분들은 정말 좋았거든요. 예, 준 상한가까지 가면서 시초가 대비도 22%, 뭐 상한가도 10원물이라서 상한가에도 뭐 손색이 없죠. 저점 대비는 굉장히 좋았다. 어제 같은 어려운 장에서도 그래도 이 뭐 저가 종목이지만 내용 알고 맥점에서 포착을 해서 이렇게 상 근처까지 갔다. 오늘 무방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무료 방송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 또 펼쳐지니까 기대 많이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들 쭉 보니까 이때 이런 이유로 이런 타점에서 진입을 하는 거였구나 한번 복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히 배워볼까요? 심화 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심화 시간으로 함께하면서요. 종목들 하나하나 더 디테일한 부분들 역동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좋은정보위원님 나와 계시고요. 바로 인사 또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 앞에, 대형 스크린 앞에 또 나와 계시는데요. 거의 뭐 수익 특파원처럼 연결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부터가 조금 또 정강후약 3월달에 있어서 전약 후강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플 때도 있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해진 건 맞잖아요. 시장이 네. 좋으나 안 좋으나. 이게 지금 이 시간은 이제 학습 시간이에요. 네. 아, 저거 또 봤던 건데. 근데 주식은요, 루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날 다 이것만 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 분석, 내용이 있는 종목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점이 잡는 게 좀 어렵기도 하죠. 예, 그러나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어떤 이론을 베이스로 하냐면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그런 어떤 반복적인 학습 효과예요. 자, 우리가 주식에서 지금 제가 주식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최근에 나온 파동 이론, 엘리어트 파동 이론, 또 그 전에 뭐 일본의 사케다 전배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운 게 나왔나요? AI 나온다고 그러죠. AI가 그런 뭐 어떤 새로운 이론을 창출했나요? AI가 분석하는 것도 뭐냐면은 과거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이러했으니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야. 이렇게 수익이 날 거야.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AI가 그렇게 수익 잘 나는 거 못 봤어요. 우리 이제 밤방송에도 AI도 지금 같이 이제 수익 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AI가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런 AI도 결국은 뭐냐면 다 빅데이터를 기반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오해 없이 봐주셨으면 해요. 특히 맥점을 어떻게 잡는 건지 황금 맥점 전략은 10가지의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여러분께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그림을 보고 또 스토리, 이 기업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께서 함께 공부하시고 아, 내가 그때는 못 잡았지. 그래, 맨날 뉴스만 보고 그렇게 하니까 수익이 안 나더라.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 말이에요. 오늘 함께 같이 공부하시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무방 주제이기도 한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한번 잡으면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야구 선수가 타자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말로 홈런이잖아요. 그때 희열감을 느낄 겁니다. 그럼 주식에서 글쎄 뭐 100%다 지금까지 내가 이거 몇천 원에 사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템버거를 잡는 거예요. 템버거에 도전하는 종목이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특징이 뭘까요? 우리 앵커에서 끄떡끄떡 하시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잡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여기서 코난 테크놀로지 잡아요? 저 보고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엊그제도 이런 것들을 황미끼 황금별지에 포착했는데 나는 못 사겠다 말씀드렸어요. 왜? 이것은 이때부터는 오금을 저리는 거거든요. 보유자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그 맥점을 어디서 잡았는지 지금부터 한번 공부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일단 기업 내용은 뭘까요? 코난 테크놀로지 처음에 이걸 두 회사에서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믿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SK 커뮤니케이션스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우주예요. SK 커뮤니케이션스는 한 24%, 그다음에 그 한국항공이 1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죠. 그다음에 노는 거예요. 그걸 공부를 안 하면 알 수 있나요? AI죠. 자, 이때 오랫동안 행보하면서 제가 1월 달에 낙폭 성장률을 보자라고 할 때 황금별지에 포착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면서 이때 또 한 번 이제 황금별지에 포착한 게 바로 이 자리였어요. 양양은 음선이었는데 여기서는 이격이 너무 벌어서 못 잡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한번 또 노려보자.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759% 아마 대한민국에서 1등 수익을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놓쳤다고 또 자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제2의 코난 테크놀로지 템버거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한번 우리도 꿈을 꿔보자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로보스타가 있습니다. 로보스타를 보실까요? 로보스타는 제가 밤방송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없이 삼성 후광의 거를 많이 갔다. 그럼 LG에 투자한 그 회사도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여의도 주식왕에서 제가 딱 한 종목 찍어드린 게 바로 이 종목이었어요. 자, 양선담의 윌슨 밑꼬리 패턴 이평선 밀집이었죠. 이게 고점인가요? 근데 말입니다.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이렇게 오른 다음에 여기서는 전혀 뉴스가 안 나옵니다. 오늘의 이슈 종목, 오늘의 상승 종목, 레인보우, 이게 뭐야, 로보스타가 뭐 때문에 오르고 그런 것들이 후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하면 물론 수익도 날 수 있겠지만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 투자에서 성공 투자하시면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위 5% 분들은 제 말씀 이해하실 겁니다.
95% 분들은 또 그때 뭐 저에 대해서 저 엉뚱한 말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뉴스 나오고 스포트라이트 꼭 회자되는 것들은 이미 늦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 잡자.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었다. 그냥 또 하나 이오플로 같은 거 말씀드리면은 이오플로는 인슐린 펌프 그런 걸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것도 가만 보실래요? 양입니다. 많이 내렸죠? 이때부터 황금 맥점이 포착되고 여기서 횡보했죠? 물론 여기서 급등은 안 났지만 크게 빠지지 않고 그 12월 달 안 좋은 장에서도 저점이 잡으니까 잘 버티면서 한번 78%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위메이드 맥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하도 말이 많아서 아마 섣불리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위믹스가 이제 재상장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 나왔는데 자, 음선 5개짜리 보실까요? 여러분들 음선만 나오면 내 표정도 파래지고 겁나죠. 음선에 제가 의미를 말씀드릴까요? 음선은 주가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좋아해요? 많이 오르는 거. 장대 양봉, 돌파 양봉, 작성양봉 좋아하죠. 캔들을 보실 때 장대 양봉, 돌파 양봉은 내가 싸우는 적이라고 봤을 때 혈기가 왕성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걔한테 깨지지 수익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캔들을 볼 때 자, 퍼렇게 질렸다, 멍들었다. 그때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음선을 이렇게 안 모르세요? 그래서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이게 위메이드 맥스 어차피 가격이 지금 20만 원 갖다 많이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음선이 몇 개예요? 5개예요. 337 박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캔들을 보실 때 357 법칙이 있어요. 음선이든 양선이든 357이 되면 그때부터는 양선이 아까 적산명 좋아하시는 분들 양선 3개랑 매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선이 3개부터는 나오면은 그때 도저 같은 그때 매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단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죠?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 또 낙폭 메리트도 봐야 된다는 거, 이평선 모양도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SBB 테크가 있습니다. SBB 테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역시 저점이었다. 1월달 이거 보세요. 이렇게 273%나 올랐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지금 황미끼가 잡았던 건데 이때예요. 이때 살짝 잡아가지고 삼성 이슈가 나오면서 143%나 상승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뉴로메카라는 회사가 있어요. 뉴로메카는 아까도 봤으면은 인디라든가 그다음에 또 모비 이런 것 협동 로봇을 만든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내용 되죠. 결국 로봇 시대가 열리죠. 그러니까 로봇 시대가 열리면서 협동 로봇에서 중소형주였죠. 자리가 어디일까요? 안 볼 때 했어요. 음선 3개 다음에 강세 잉태형. 이 캔들 하나가 여러분들 캔들이 추세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아까 제가 온타임, 황금 맥점 있죠. 그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 그래서 이때 강세 잉태 나면서 수직 급등을 하고 여기서 또 한번 보실래요? 음선 3개 다음에 똑같은 패턴이 되풀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음선 3개 다음에 여기 패턴, 그 다음에 음선 3개 다음에 또 한번 강세 잉태 패턴 나오죠. 이렇게 오르는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로봇 테마, 그러니까 다 받쳐줘야죠. 패러다임도 받쳐주면서 맥점이 있었다. 이게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이제 가온칩스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종목도 제가 이때 엄청나게 집중 공략해서 많이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방송 때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가온칩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펀더멘탈로 봤을 때 이것은 무조건 27,000원 간다고 그랬어요. 좀 높이면 3만 원 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언제냐? 이럴 때 보세요. 포인트가 자, 양양음 패턴이었어요. 양양 패턴에서 이것도 그러니까 1월 달에 133% 올라갔거든요. 이런 거 놓치고 야, 저건 또 이렇게 뭐 올랐으니까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 주세요. 뭐 드릴 말씀은 없죠. 어떤 팁이냐? 안 볼 때 어떤 기술적 분석에 도서 저점이 잡으시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우리 일반 투자분들 그 테마 몇 초짜리 좋아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안 볼 때 내용 있는 것들을 저점에 잡으면 수익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셀바스 헬스 뭐 잘 아시겠지만 요것도 이건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는데 이평선 밑점에서 양음 역전 내망치의 도지였죠. 크게 내리지 않죠. 그러면서 역시 급등한 예가 되겠고 그다음에 KT와 관련해서 KT 관련주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KTIT, KTCS, 또 KT알파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평선 밀집에서 이럴 때 닮으면 안 돼요. 이럴 때. KT알파 같은 그 음선에서 자꾸 뭐 그렇게 아니고 역전된 방치되면 도지죠. 이평선 밀집이죠. 참 쉽죠. 예, 이것도 한 90%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부하실수록 자꾸 약간 루틴한 그런 것들 패턴을 우리가 딱 읽힐수록 여러분 계좌는 불어날 겁니다. 이게 뇌동매매를 금지하고 고독하지만 내 계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자, 그다음에 또한 브리지텍. 사실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3스타 패턴인데 하나 또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제도 이게 거래만 적었으면 좋았는데 거래가 좀 많아서 방송에 상한가 갔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 결국 맥점이 어디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패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혹시 검색하고 돌리시다가요 이런 것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양양음 갭사상을 메우면서 윗수염 밑꼬리 패턴의 음선 도지 음선 놓치지 마시자. 적어 놓으십시오. 치부책에. 그래서 이것도 브리지텍도 이게 급등이 나왔다. 이거 어제 상한가까지 가갖고 우리가 못 잡아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하긴 뭐 MDS 테크가 뭐 상 근처까지 갔으니까 10원 무제라는 뭐 위안을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솔트룩스가 있습니다. 솔트룩스를 보게 되면 이것도 AIS 대장주예요. 예. AIS 대장주인데 이것도 최근에 사실 저도 속임수를 한번 당했어요. 여기서 역전당마체 도지했죠? 싹 해서 내려요. 그래서 일부는 매도하고 여기서 또 한 번 맥점이었거든요. 단기간에 69%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솔트룩스도 그런 케이스가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추천 종목 에이스로 들어가서 이 시간을 통해서 신규 상장주에서 여러분들 제가 내용 보고 첫 번째부터 공략했던 게 바로 세비캠이었습니다. 8월 8일인데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게 바로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단기간에 장이 안 좋을 때 173%나 올랐습니다. 7월 달에 좋았고 8월 달에 안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제가 특집 방송 신정, 구정 나와서 여러분께 이걸 꼭 하셔야 된다. 페르담 시프트다. 폐배터리 간다. 이것도 60%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네요. 1월 3일에 또 포착해서 60%. 그 다음에 루닛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용 로봇인데요.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루닛 인사이트가 진단, 치료하는 스코프가 있거든요. 이것도 저점에서 맥점에서 134%나 올랐습니다. 세비캠은요, 아까 제가 에이스를 빼먹었는데 13만 원까지 눌림목마다 한 관심을 두는 전략 좋아 보이고요. 루닛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라. 이것도 한 100%가 넘게 올랐네요. 이제 쌈지엔터 이것도 크게 수익 난 종목인데 이거 들고 계시면 좀 걱정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이 보유수 물량이 이제 잘 소화되고 있거든요. 이제 세 달짜리가 딱 한 95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만 소화되면은 5월 5일에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때 또 한번 TNP 인기를 하면서 그때 한번 상승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봐도 음선 3개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전략들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종목에 또 주목해봐야 하는지 들어봐야 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보실까요? 반도체에서 좀 많이 내린 종목이 있어요. 반도체. 네, TF입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 예. TF에 대한 자세한 기업 내용, 가격 전략은 제가 이따 준비된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TFE, 이제 또 반도체 쪽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힌트를 얻으셨는지, 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는 잠시 후 무방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잠시 후 12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위원님, 어떤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앞으로 시장 갈수록 까다로울 거예요. 왜 그러냐? 1월 달 기업 많이 올랐잖아요.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종목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1월 초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몇 주 동안에 바로 1년 농사 한 번에 지었다고 그랬어요. 틀린가요? 지금은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가만히 복귀해서 보시게 되면 야, 1년 농사는 뭐야? 1월 달, 2월 달, 3년 농사 한 번에 지은 것이 과연 여러분께 제가 허구했나요? 픽션했나요? 팩트였습니다. 다만 그걸 놓치고 속상하고 아직도 아픈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방에서는 그 아픈 계절을 치유할 수 있는 특급 전략,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로 홈런 치는 것처럼 텐베거, 코난 테클리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 텐베거 꿈을 펼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특히 우리 금요일 같은 경우 바로 MJS가 상 근처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후 12시부터 무료 방송 시작됩니다. 우리 조은정보위원께서 제대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고요. 포털 검색창에 MTNW, MTN밴드 검색하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 조은정보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많이 여러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조은정보위원과 함께 했고요. 잠시 후에는 머니왕 2부 펼쳐지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